1950년 10월 한국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은 국군과 유엔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반격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이듬해 1월 유엔군은 평택과 삼척을 잇는 선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유엔군은 철수를 거듭하면서도 중공군의 전술과 그들의 취약점을 파악하였으며 지평리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공세로 전환하게 되는데 1951년 3월에는 서울을 재탈환하고 4월에는 전선을 38선 2부까지 북상시킵니다. 유엔군의 반격으로 후퇴하던 중공군은 38선까지 빼앗기게 되자 약 1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반격을 계획합니다. 이것이 중공군의 4월 공세입니다. 1951년 4월 22일부터 시작된 이 공세로 서부와 동부 전선이 전반적으로 밀리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서울은 사수할 수 있었으며 김포 반도에서 속초에 이르는 방어선에서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합니다. 이 작전선은 노네임선이라 불렸는데 보통 미국은 방어선에 미국의 주명을 붙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작전 참모는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플리트 장군에게 작전선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벤플리트 장군은 지금 전선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것을 따질 시간이 없다. 그냥 이름 없이 가자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참모는 상황판에 노네임이라고 표기하였는데 그것이 그대로 노네임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공군의 4월 공세가 실패한 이유는 유엔군의 저항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공군의 병참 지원 체계가 좋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일주일 이상의 대규모 작전 수행이 어려웠습니다. 중공군의 공세가 주춤해지자 미국은 다시 반격을 실시하기로 합니다. 당시 사령관은 중동부 전선에 있던 미 제10군단, 국군 3군단, 국군 1군단에게 노네임선에서 20km 북상하여 미주리선까지 진격하라고 지시합니다. 미국은 이 미주리선까지 진격하여 홍천과 인제 간의 주요 도로를 확보해 양구로 진격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시 3군단의 국군 9사단은 현리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매우 험준한 산악지역이었습니다. 미주리선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9사단은 한석산을 점령하기로 합니다. 한석산은 표고 1119m로 이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남쪽의 현리와 북쪽의 인제를 감지할 수 있고 소양강을 끼고 있어 방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공격의 발판으로도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한석산 일대에는 북한의 12사단이 있었으며 한석산의 1개연대, 매봉의 1개연대, 그리고 매봉의 서쪽 능선에 1개연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석산에 대한 공격은 9사단 30연대가 담당하게 됩니다. 30연대장 손희선 대령은 한석산을 점령하기 위해 우선 매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우일선에 3대대를 배치해 주공으로 하고 조공인 2대대를 좌일선에 그리고 1대대를 예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연대장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합니다. 한석산은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미주리선까지 진격하는 이번 작전의 사단 주공 방향이다. 한석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먼저 매봉을 점령해야 한다. 매봉은 적의 방어가 완강하여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매봉과 한석산을 확보해야 한다. 공격 개시 시간은 5월 7일 06시로 한다. 3대대장 김진동 중령은 대대작전관 김원현 소위와 함께 작전계획을 구상합니다. 매봉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두 개의 능선이 있는데 하나는 서쪽의 570고지, 910고지, 매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으로 이곳은 목표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는 최단거리이지만 경사가 급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동쪽의
510고지, 650고지, 856고지, 매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으로 거리가 멀고 기동 중에 부대가 노출될 수 있다는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대대장은 이 두 개의 접근로 사이에 약 2km의 폭을 가진 계곡이 있기 때문에 전투력이 분산되면 부대를 통제하기 어렵고 상호 지원이 곤란하다고 생각되어 병력을 서쪽 능선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당시 이 일대는 안개가 매우 많이 끼고 있었는데 대대장은 안개가 시작되는 07시가 공격의 적기로 판단되어 연대장에게 공격 시간을 1시간 늦추기를 건의하였고 연대장은 이를 승인합니다. 5월 6일 20시 본격적인 공격이 개시되기 전날 11중대는 전진 기지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 부대를 이동시키기 시작했는데 이때 570고지에서 북한군과의 소규모 교전이 벌어집니다. 얼마간의 교전 후 북한군은 곧 물러났지만 아군 소대장 1명과 병사 6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대 정보관 이재희 소위는 공격 시간 이전에 수색대를 우측 계곡으로 진입시켜 북한군의 관심을 그쪽으로 유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대장에게 제안합니다. 이를 승인한 대대장은 5월 7일 06시 1개 소대 규모의 수색대를 계곡으로 진입시킵니다. 수색대는 곧 북한군에게 발각되었으며 포탄 공격을 받게 됩니다. 소대의 피해가 늘어나자 수색대장은 철수를 요청했지만 대대장은 수색대가 계속 북한군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며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5월 7일 07시 짙은 안개가 산을 덮자 대대는 전면적인 공격을 실시합니다. 11중대가 전진기지에서 868고지로 향했으며 9중대와 대대본부, 중화기중대가 그 뒤를 따랐고 10중대는 우측의 410고지로 진격합니다. 11중대는 910고지에서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습니다. 고지는 쉽게 점령되지 못했고 11중대의 사상자가 늘어나자 대대장은 11중대를 예비대로 빠지게 하고 대신 10중대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후속하던 9중대는 우측으로 빠져 협공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협공을 실시한 3대대는 5월 7일 13시 910고지를 점령합니다. 910고지에서 매봉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000m였는데 아군의 기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매우 불리한 지형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대장은 9중대를 우측방으로 우회하도록 합니다. 우회하던 9중대는 690고지에서 북한군과 교전하게 되는데 이때 불리한 지형에서 싸우던 9중대의 통신선이 끊겨 대대본부와의 통신이 두절됩니다. 10중대는 1010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공격을 실시했지만 적의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81mm 박격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노무자들은 910고지까지 무거운 탄환을 운반해 주었고 이들을 이끌던 부대대장 유학선 대위는 북한군의 저격을 받고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5월 8일 10시 전투가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북한군이 역습을 실시합니다. 북한군 1개 대대가 좌측의 850고지를 통해 공격해 왔는데 3대대는 다행히 탄약을 충분히 보충한 상태여서 그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5월 8일 16시 통신이 두절되어 행방불명되었던 9중대가 대대본부로 돌아옵니다. 김진동 대대장은 이틀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1010고지를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북한군이 방어력을 집중하고 있는 정면으로만 공격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번에는 작전을 변경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기존 10중대를 우측으로 우회시켜 적의 측방을 공격하도록 하고 9중대가 고지의 전방으로 진격합니다. 10중대는 계속된 전투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투력이 매우 약화되었지만 중대장 조규호 소위는 대대장의 지시를 즉시 수행합니다. 부대 이동을 시작한 10중대는 다음날 856고지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적과 교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쌍방간에
치열한 사격전이 있었지만 결국 집중대는 856고지를 점령합니다. 북한군은 측방으로 기습 공격을 받게 되자 잘못하면 테러가 차단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부대를 집중대의 856고지로 보내 싸우도록 합니다. 그 사이 구 중대도 1010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구 중대장 조덕봉 중위는 전날의 전투 이탈로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번 공격으로 이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F-86 편대가 1010고지를 폭격한 직후 구 중대는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지로 진격하여 결국 점령하게 되는데, 이 당시 남아있던 구 중대원은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대대장은 이제 매봉으로의 공격을 지시하면서 구중대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대인 11중대를 투입하였고, 대대의 좌측방에서 2대대 5중대가 지원 공격에 나섭니다. 북한군은 3개의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당하자 결국 매봉을 포기하고 철수합니다. 매봉을 점령한 3대대는 이제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연대장에게 1대대와의 임무교대를 건의합니다. 연대장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1대대에게 남아있는 한석산의 탈환을 명령하였고, 1대대는 북한군과의 치열한 교전 끝에 한석산을 점령합니다. 이 전투에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3대대는 390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북한군 895명을 사살하고 42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연대장은 3대대의 공로를 인정하여 대대장에게 태극무공 훈장을 상신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대대장은 부하들의 희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훈장을 받을 수는 없고, 그 대신 죽은 전사자와 생존한 병사들 모두 1계급 특진을 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따라서 3대대는 병사들 전원 1계급씩 특진하였으며 장교들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한석산 전투는 구사단 30연대의 노력으로 미주리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 벌어진 중공군의 5월 공세로 구사단은 다시 한석산을 내어주게 됩니다. 국군은 매년 5월 한석산 전투의 승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그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석산 전투였습니다.